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개정안에는 동성애 옹호 교육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포함돼 있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페인과 갈등을 빚어온 카탈루냐의 독립이 유보됐습니다. 카탈루냐 분리 독립 주장에 따른 스페인과 유럽연합의 고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음란 영상 촬영과 유포 등 불법 행위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긴 연휴가 끝난 국회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이번 국감은 각 상임위별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논의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데요. 공방과 질책만 난무하는 현장이 아니라 냉정한 평가와 대안까지도 도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감 현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015년 교육부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지속적인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들의 성개방과 동성애 옹호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소속의 300여 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일부 단체들이 성교육 표준안에 수정해야 할 부분을 과장하고 있다며 청소년 성문화 현실을 무시하고 서구의 잘못된 성교육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는 성적 소수자, 여러 가지 성 등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성교육 표준안에 집어넣으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의 도구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성교육 1시간으로 인간을 개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로 개조된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범람, 개방적인 성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15년에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얻어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표준안이 청소년에게 금욕을 강요하고 성소수자를 배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성교육 표준안 폐기를 주장하면서 성교육 표준안 폐기 성명서에 1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이에 대해 올바른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며 13일 만에 8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국민이 동참함은 자기 자녀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공감하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국민연합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의 본질은 생명교육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성교육 표준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행 성교육 표준안의 올바른 내용을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101개국 소속 468개 비정부 기구의 연합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아이캔이 제117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아이캔의 주목받는 공로 가운데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을 채택하고 이끄는 과정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WCC도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아이캔 베아트리체 핀 사무총장은 노벨 평화상 수상 수락 기자회견을 통해 수상에 일조한 WCC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 사모회가 침례신학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전국 사모회 임원진을 맞이한 침신대 안희열 교수는 교단을 위해 애쓰는 목회자와 기도와 후원으로 애쓰는 사모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침신대를 위해 항상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부천 성만교회가 주요 장로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학교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목회계획 세미나를 14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찬용 담임 목사와 장신대 박상진 교수,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 실제 목회에서 접목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미혼 청년들을 위한 결혼 세미나인 헤븐리 웨딩이 오늘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서울 서대문구 참좋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창조주의 결혼 설계도와 신비한 성, 기독교 재정관 등을 주제로 두란노 부부학교 강미향 목사와 정소영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세계선교연대총회가 선교에 관심이 많은 교회와 단체, 개인을 중심으로 설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으로는 대광교회 박용옥 목사, 서울명동교회 최요한 목사와 전문인 선교연구원 김태연 교수 등이 이사가 되어 앞으로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을 앞두고 갈등이 심화됐었는데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유보 결정으로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 스페인 현지 남사연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사연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도 카탈루냐의 갈등 상황은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요. 카탈루냐 주민의 90%가 분리 독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하던데 현재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카탈루냐에서 900km 정도 남쪽에 떨어진 말라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이곳의 많은 가정들이 스페인 국기를 창밖에 걸거나 국기를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자동차에 달고 달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흰옷을 입은 주민들 수만 명이 대화하자, 분리독립은 이기적 혁명이다, 비카탈루냐 출신은 배제되었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이번 투표에 카탈루냐주 전체 주민 744만 명 중 43%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226만 명 중 202만 144명, 90.09%가 찬성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오후 6시에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제들의 상정으로 인해 발표가 1시간 연기되었습니다. 오후 8시 43분 에우로파 프레스 뉴스에 그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까를레스 뿌이그레몬트 수반은 카탈루냐가 독립적인 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론을 몇 주간 중단합니다라고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이로써 몇 주간 이어져온 긴장 국면이 다소간 완화된 분위기입니다.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은 그 역사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요. 카탈루냐 지역은 어디고 또 왜 이런 갈등이 지속된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탈루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르셀로나라는 스페인 최대 관광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스페인 동북부와 프랑스 남부 국경에 위치한 지중해 해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카탈랑이라는 프랑스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카탈루냐라는 민족이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700년 스페인 왕위 개성 전쟁 때 왕으로 유력했던 루이 14세의 손자 필리페 5세를 지지하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까를 6세를 지지하다가 결국 스페인에 함락되어 자치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 1934년 두 차례에
카탈루냐 공화국을 선언했지만 이도 실패했습니다. 그 후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죽은 후에 자치권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독립하려는 이유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로 이질감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 이후에 과도한 세금 징수와 정치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카탈루냐의 자치권에 대한 헌법 개정 요구를 했는데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현재 카탈루냐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하고 1년에 5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프랑스와 독일로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카탈루냐 독립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있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우선 해결 과제는 카탈루냐 주 내에 양분되어 있는 독립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함께 평화롭게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투표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주민이 525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78%가 카톨릭이고 0.7%가 개신교입니다. 이민자 개신교인을 제외하면 0.4% 정도가 스페인인인 개신교입니다. 말씀과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최대의 선교지 중 한 곳이 이곳입니다. 정치와 문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정치 사회 문제 이전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먼저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스페인의 안정과 복음 전도의 희망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몰카 판매 규제부터 불법 영상물 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을 넘어 음란 영상물 수요자와 공급자, 유통자 모두를 범죄자로 처벌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을 낮추겠다는 목표인데요. 이번 대책으로 몰래카메라 등 음란 동영상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디지털 성범죄,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한 네. 그 불법 그 촬영 영상이죠. 네. 이게 흔히 이제 몰카 범죄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SNS에서 상대방한테 아주 외설적인 언어로 공격하는 그런 범죄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어떤 성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던 그런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요인들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네. 누가 촬영하는지도 모르게 카메라들이 변형돼 가지고 네. 결국은 촬영을 하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뭐 수치 부위가 막 촬영되고 그러죠. 그리고 일단 촬영된 것을 유포하는 게 너무나 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쉽게 유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포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이나 뭐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유혹을 자꾸 받게 되죠. 네. 유포돼서 클릭수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면 이 클릭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인터넷 세상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몰카 영상이라는 것은 일단 한 번 올라오면 이게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예요. 그게 여기서 한 번 올리면 미국에서도 바로 볼 수 그렇죠. 있죠. 전 세계에서 바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네. 네. 이제 전파 범위는 이제 전 세계적이고 예. 속도는 빛의 속도처럼 속도. 빠르고 그리고
이 보전은 한 번 올라가면 삭제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퍼가고 뭐 이래서. 삭제가. 그러니까 거의 영구적이라 이 피해자는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는 걸 아는 순간에는 전 세계에서 자기 것을 보고 있다는 불안감. 예. 그리고 이것을 지우지 못하니까 내 자손 대대로 결국 또 그걸 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예.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피해자의.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날 이른바 몰카 등을 이용한 범죄와의 그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예. 그동안에도 이런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증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의 대책은 이제 처벌 위주의 대책이었죠. 불법 몰카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그래서 어떤 경고적 효력을 줌으로써 결국은 그 사전에 예방하는. 예. 근데 사실은 경고적 효력보다는 사전적 예방책이 더 필요하고 또 그 후에는 사후적인 문제, 또 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번 대책에는 아주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몰카 카메라는 아예 처음부터 판매 단계부터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출발점부터요? 그러니까 네. 변형 카메라의 경우, 이른바 이제 몰래 카메라, 핸드폰, 네. 이런 펜이라든지. 펜 카메라, 안경 카메라, 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구입할 때 개인 정보를 거기에 기록하게 네. 왜 총기 수입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록하듯이 예, 예. 그걸 기록하게 하고 그걸 기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 양수를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거나 넘겨줄 때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초기부터 이제 개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몰카의 유통 이력을 이제 추적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제 무음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치 몰카처럼 예. 그러니까 이 무음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제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자한테는 영상 촬영된 거를 네가 유포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했어요.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받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정보통신업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웹하드 이런 데 올라오면 네. 이거를 사전에 차단해서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삭제 의무까지요? 근데 이제 너무 원체 많으니까 필터링을 해도 이 삭제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삭제 의무를 부과했죠. 네. 삭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몰카 피해자가 이 내 몰카 영상 삭제해달라 요구하면 네. 그러면 이거를 그 회사에서는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신속하게 삭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삭제하는 데는 또 비용이 들어요. 이 삭제를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이 업자들한테 맡기면 이제 여러 개를 다 찾아서 일일이 다 뭐가 있나 찾아서 유포된 데가 어딘가 또 퍼간 데 어딘가 찾아서 삭제하잖아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 부담이었죠. 그동안은. 네. 근데 이번에 대책에 의해서는 그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은 가해자, 촬영자, 유포자가 부담해라. 그래서 그 부담을 상대한테 부담시켰어요. 예. 이제 그렇게 했고요. 또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 그런 삭제 문제라든지 또는 삭제 비용 문제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고 네. 또 법적인 조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만들었고요. 또 수사기관에 있어서는 이 몰카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속 수사까지. 일단 구속하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몰카 그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면 그동안은 이제 이 벌금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벌금형 규정 아예 없애고 징역형만 규정에 남겼습니다. 바로 징역으로? 바로 이제 징역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특히 이제 교사나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디지털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은 3스트라이크 3번 정도 이런 건데 지금은 1스트라이크예요. 삼진아웃이 아니죠. 원스트라이크. 네. 그 삼진아웃이 아니죠. 네. 원아웃이면 바로 아웃시켜서 교사나 공무원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이번에 그 종합적인 대책의 특징은 사전적인 그 예방책에서부터 네. 또 사후적인 조치에서 대책까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까지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이 성적인 죄는 엄청난 대가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성적인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눈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이 보는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봄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삼손 같은 경우도 그 여인을 보고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상실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회복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낭패를 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일반 아주 정말 성범죄 말고 평범한 사람도 이 성범죄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 특히 이제 뭐 성범죄까지 그 뭐 성범죄죠 그것도 특히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쉽게 빠지는 이유는 성인지 능력에 대한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남성 우월적인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그 미약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남자로서 남자답다. 그리고 남자의 훈장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돼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그닥 범죄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에 바뀌는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상전벽해처럼 빨리 바뀌고 있는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무딘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면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성희롱이 돼서 회사에서 크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수성 훈련이 지금 필요한 그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훈련을 계속하고 또 하나는 옛말에도 이제 신독이란 말이 있었어요. 홀로 있을 때 남이 보거나 듣지 않는 이런 상황. 이랬을 때 언행을 삼가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그런 자세가 아주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오랜 시절부터 내려오는 이 신독이라고 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선비들의 덕목 또 사람의 인간의 덕목으로 봤죠. 이것이 지금은 자기 자신의 어떤 양심보다는 내가 있을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비록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고 계신다. 신전의식. 그렇죠. 신 앞에 서 있다는 의식. 그런 신앙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런 뭐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없어도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 건강한 시민의식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파급이 많이 되면 그러면 뭐 성인지 뭐 능력도 늘어나고 감수성도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정신도 늘어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신앙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깨어있는 훈련을 우리 크리스찬이나 기독교에서 많이 파급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깨어있는 시민의식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윤리적 양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는 군 관련 사고로 인해 아들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의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군에 대한 신뢰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욱 책임있는 모습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